중고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훈련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석사과정 탁연주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습자는 평소 지식 습득에 어려움을 보이는 특징이 있고 또 낮은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 습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습과제 분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일반화 능력을 고려하여 실제적 맥락에서 학습을 하여 학생들의 일반화를 촉진시켜주는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습자의 직업교육은 실제적 맥락에서의 현실적인 직업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학습을 위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구현된 직업교육 환경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실 환경에서의 매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을 통해서 학생들은 독립적인 직업기술을 안전하고 실제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설계하고 개발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연구 문제로 학습자가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부하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가상현실을 실제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고 실생활에서의 비슷한 환경을 구성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이나 일상생활 기술, 언어훈련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설계 원리를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메릴의 수업 기본 원리인데요. 수업 기본 원리는 효과적인 수업의 기본 원칙을 5가지로 제시한 원리로 메릴이 제시한 원리입니다. 5가지의 원리로는 문제 중심, 활성화, 시연, 적용과 통합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기본 원리는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학습 만족, 학습 성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워크아웃 example입니다. 워크아웃 example은 전문가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인데 문제 해결에 관한 스키마 형성을 돕습니다. 실제로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example을 적용한 수학 문장제 문제 해결 수업을 진행한 결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적 설계입니다. 저희는 그 수업 기본 원리의 기본적인 교수적인 단계에다가 구체적인 활동 동사를 포함해서 그 수업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을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활동 명사를 넣은 모습인데요. Activate는 list, recognize, demonstrate는 recall, clarify, 그리고 apply는 carry out, evaluate, integrate는 predict와 use라는 동사를 두어가지고 활동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demonstrate, 즉 시연 단계에서는 worked-out example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시연 단계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분석하였는데 과제 분석을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해야 하는 행동을 선택하기, 올바르게 수행하기,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기의 순서로 나눠서 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과제를 WOE를 적용하여서 WOE의 후방점집법을 적용하여서 알기, 선택하기, 수행하기, 평가하기에 맨 처음에는 그 아바타의 수행 모습을 모두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번 수행에서는 알기, 선택하기, 수행하기만 본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를 학습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알기와 선택하기만 보고 직접 수행을 나머지 단계를 하게 되고 마지막은 알기 단계만 본 상태에서 나머지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교수적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 모형을 재구조화하였는데 메릴의 수업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여기에는 활동 동사가 들어가고 모든 과정은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연습 모드와 통합 모드로 구성이 되는데 시나리오 베이스드 모드로 구성이 되는데 연습 모드에서는 액티베이트, 데몬스트레이트, 어플라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액티베이트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액티베이션 비디오를 본 다음에 실생활 문제에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비슷한 상황을 주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몬스트레이트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고 워크아웃 익젠플 순서에 따라서 그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플라이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를 수행하는 건데 이제 워크아웃 익젠플에서는 예시를 줬다면은 어플라이에서는 아무런 예시를 주지 않은 상태로 학습자가 직접 그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제 수행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학습자는 통합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시나리오 베이스드 모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베이스드 모드에서는 두 아바타의 문제 상황이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학습자가 그동안 연습했던 단계로 제공이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에서의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조금 다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학습자는 기존에 배웠던 문제를 다른 상황으로 적용하는 일반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통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뮬레이션 수행 동영상입니다. 액티베이션 단계에서 학습자는 액티베이션 동영상을 통해 문제 해결과 관련된 선행 지식을 활성화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문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장면을 관찰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은 워크아웃 익젠플을 통해서 설계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즉 수행 단계에서 학습자는 이제 어떠한 예시도 보지 않은 채로 스스로 문제 해결의 모든 단계를 수행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단계에서는 새로운 아바타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아바타의 문제를 학습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통합 상황에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습자가는 언제든지 도움받기 버튼을 눌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된 시뮬레이션은 전문가 리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부하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여자는 5명으로 지적장애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정은 이 교사들이 먼저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읽은 후에 이제 연구자들이 그 수행을 하는 모습에 대한 비디오를 관찰하여서 질문지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질문지에 응답을 한 후에 이제 시뮬레이션의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코멘트를 찾고 작성하게 됩니다. 전문가 리뷰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 연구 도구는 심TLX라는 도구인데요. 심TLX는 시뮬레이션 태스크로드 인덱스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느낄 수 있는 과제 부하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10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리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제 뭐 시간적인 어려움, 그리고 당황스러움, 과제의 복잡성, 스트레스, 그리고 혼란스러움, 인지적 어려움,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컨트롤의 어려움, 그리고 실종감과 몰입감의 10가지 항목을 측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문항들은 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TLX의 결과는 보시다시피 태스크로드에 관한 점수는 평균 점수가 2.5점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낮은 태스크로드를 보인다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디스트랙션과 퍼셉션 스트레인 즉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과 인지적인 어려움은 모두 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과
인지적, 즉 시청각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추가적인 코멘트를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교사의 외부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시뮬레이션 사용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의 외부적 피드백이 언제 자꾸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학습자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날 때 교사가 계속 그걸 말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내에서 관찰하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이 개선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 모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관찰화면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학습자의 수행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이 수행 상황을 관찰하면서 수행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게 되면 시뮬레이션 도중이나 또는 시뮬레이션 후에 제공되는 피드백이 좀 더 효과적인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피드백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현재 제공되는 시뮬레이션의 피드백은 단순히 지시선을 제공하는 등 시각적인 피드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시각적 피드백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고 시각적 피드백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피드백 화면을 구성하면 교사가 학습자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시뮬레이션을 관찰하면 구현하고 또 시뮬레이션의 피드백을 세분화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피드백 도움 화면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